예,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검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살충제 달걀 파문 계속해서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1,239개 산란계 농장 가운데 49개 농장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합격 판정을 받은 친환경 농장에서 역시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이 DDT라는 농약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주 그 맹독성이 있는 그 농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론적으로 보면 그 1830년대에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 그 물질인 거죠.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살충제다. 그리고 원래 목적은 그 모기 제거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치명적인 것은 인체에 그 흡수가 되게 되면 이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유발하고 예. 가장 그 특징적인 것이 잘 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반감기 이것이 이제 반으로 줄어들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배출되는 그 시간이 무려 24년이나 걸린다.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1979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판이 금지되어 있는 그 맹독성 살충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 DDT가 친환경 농장 두 곳에서 검출이 됐는데요. 정부가 처음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유통도 되고 있습니다. 네, 18일 날 전수조사 결과 발표할 때요. 네. 근데 유럽에서 문제된 이제 피프로니를 비롯해서 한 5개 성분 검사만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실 유럽에서 문제된 건 5종 말고도 사실은 이 DDT 같은 경우는 이미 79년도에 금지됐기 때문에 아예 검사를 잘 안 한 거죠. 네. 그런데 아무튼 뭐 검사를 했는데 이게 나왔었는데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뭐 검사했던 5종은 대부분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뭐 일주일 이내에 90% 이상이 체외로 배출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DDT 검출은 굉장히 이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79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판매 금지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만큼 굉장히 맹독성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 유발뿐만 아니라 이제 신경 마비까지 올 수 있는 그렇게 굉장히 강력한 살충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살충제가 검출이 됐느냐 이 말이죠. DDT 살충제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잘 전수조사를 더 다른 성분과보다는 훨씬 더 맹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건 토양에서 오염된 토양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검출될 수도 있다. 그 과정을 겪어서. 그런데 DDT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렇죠. 나올 수 그런데 있다. 지금 문제되는 게 밀집된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밖에다 방목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산란계 닭들이 토지를 뭐 받고 돌아다닐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DDT가 나왔는 거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냥 넘길 게 아니고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사실은 그 농장의 그 계란에 대해서 지금 판매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게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좀 철저히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개를 하지 않은 그 이유가 그 명확하게 그 정부가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준치 이하라 위험성이 없었다라는 취지 얘기고 그거 플러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이제 그 부실 검사인데 처음에 그 조사를 했을 때 그 반응이 되는 그 살충제를 27개 종으로만 한정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DDT는 이 27개 종에서 그 빠져 있었다. 뭐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미 그 40년 전에 판매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실은 27개 종에 포함돼서 조사를 안 했다. 뭐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효하게 되면 상당히 그 이완되게 부실 검사를 해서 DDT를 발견을 처음에 못했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발견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얘기는 이것이 기준치에 상당히 달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 뭐 이런 취지로 현재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 살충제 달걀 검사의 기준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그 느낌이 드는 게요. 피프로닐 같은 경우는 그 사용 금지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데 DDT 같은 것도 역시 사용 금지 그 농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기준치가 있단 말이죠. 이
이게 잣대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 건지 좀 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중잣대라고 하는 그 비난이죠. 그러니까 다른 저 살충제에 있어서는 농장 이름까지도 사실 명시를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치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공개를 꺼리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죠. 그것은 결국 이제 무엇이냐? 그 공무원이나 그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꼼꼼하고 그야말로 세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살충제가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이제 그 살충제의 그 종류를 좀 줄이고 적극적으로 꼼꼼한 검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사실 안 돼 있는 거죠. 네. 즉 이게 조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공세적인 그 조사라기보다는 상당히 소극적인 수세적인 조사의 그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전수검사의 결과를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적합 판정을 받았던 420여 곳의 농장에 대해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사 결과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조사랄지 과정에서 뭐 이원화가 돼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어떠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면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정부의 대처가 뭐 이전에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누적됐던 거에도 원인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처 방법을 보면 그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처 방법이 아니고 단지 빨리 해서 빨리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국민의 어떤 건강과 관련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왜냐하면 이게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이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자꾸 이제 전수 조사하고 발표 과정도 보면 뭐 농장의 이름도 바뀌고 또 뭐 숫자도 틀리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제 누락된 게 많이 있어서 언론에서 이제 지적이 되면 이제 그때 또 다시 재검사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먹거리의 신뢰 아니면 뭐 친인증 어떤 배신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인증을 주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로 잘 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식품부에서 이걸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하는데 관리 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성분들이 검출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농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살충제 자체도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또 공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지자체 자체도 이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정부의 대응 자체도 사실 시간을 두고 좀 더 인증 어떤 시스템이랄지 또 지금 사실 유럽에서는 이제 사육 농가가 어떤 식으로 사육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난각 이렇게 표시하기로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정부에서 그걸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주먹구구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근본적인 것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히고 이를 국민에게 좀 알려주는 것이 정부의 어떤 신뢰를 얻는 것의 어떤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비자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달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이 되거나 또는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라고 할지라도 좀 기준치 이하로 이렇게 발견이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68곳 친환경 농장 조사 현황을 좀 보고 계신데 37곳이 적합으로 나왔고요. 31곳이 부적합입니다. 그러니까 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될 농약을 사용한 그런 농장인데 어쨌든 기준치 이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친환경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가운데 이제 일부는 친환경이라는 인증 마크를 떼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치 이제 이하인 경우에는 예. 친환경 소위 말해서 그 딱지만 떼게 되면 예. 일반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이제 유통이 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이없는 상황이고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인증 자체가 그 있는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더
더 깨끗한 이제 달걀을 먹기 위해서 돈도 더 많이 지불하는 그렇죠. 그런 소비자 입장인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농장주의 그 욕심이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것이죠. 친환경 그 인증을 받게 되면은 다른 보통의 그 계란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마진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보다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전체 빈도로 보면 오히려 그 일반 농장보다 친환경 인증의 농장이 더 많다. 전체 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렇죠. 약 예. 한 63% 그 해당이 그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인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인증에 탈락이 되면 1년 뒤에 뭐 다시 또 갱신도 가능하고, 또 인증 검사라고 하는 그 검사의 그 주체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그 농피아라고 하는 그 공무원 선배가 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냥 유야무야식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 결국은 이제 그 농장주의 그 욕심과 하나의 그 광피아의 그 적폐 같은 것이 그 지금 인증 농장에서의 달걀이 더 사실은 오염되어 있는, 더 문제가 되어 있는 상당히 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친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전수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이 돼서 지금 420개 농장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는 오전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